안녕하세요. 주의 이프리입니다. 즐거운 연휴들 보내셨으니 이제 다시 한 주의 시작입니다. 그동안 계속 기업 분석을 다뤘었기 때문에 오늘은 오랜만에 산업 분석을 하고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저희 채널에서 바이오 산업 분석을 한번 다뤘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산업 분석 영상이 되겠군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다룰 시장은 이미 핫하고 많이 오른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 대한 것입니다. 스몰캡을 좋아하는 이프리가 이미 많이 오른 전기차 시장을 그냥 언급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 영상의 제목도 전고체 배터리인 것이죠. 하하.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상신 EDP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연기관 자동차에는 규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연비 규제가 있고 유럽은 배출가스 규제가 있는데요. 미국 연비 규제는 반환경 정책의 트럼프 정부로 인해 완화되었다가 친환경 정책의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강화되고 있고, 유럽은 EUR5, EUR6, 유로7 등으로 점점 배출가스 규제가 가혹해지고 있죠. 이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차들은 경량화되어야 하고 엔진 등의 많은 부분에서 고성능 부품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차값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한들 규제를 맞추기도 쉽지 않죠. 특히 디젤 쪽은 규제를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작 사건이 불거지며 대규모 리콜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클린 디젤을 내세웠던 유럽이지만 디젤으로는 배출가스 규제를 맞추기가 쉽지 않기에 많이들 디젤 엔진 개발의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고요. 전기차는 이러한 규제에 전혀 걸리지 않는 친환경차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전기차들은 한 번 충전으로 150km 내외로 주행이 가능한 차들이 대부분이었죠. 르노 SM3, BMW i3, 닛산 리프 아이오닉, 레이 EV, 소울 EV 등이었고, 당시 충전 시설은 너무도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차값은 비쌌고, 당연히 전기차를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은 적었죠. 그러나 소재업체들과 완성전지업체의 기술 개발로 1회 충전으로 350km 내외로 주행이 가능한 2세대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들이 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NCM, NCA, 하이니켈 등 뭐 그런 설명들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예약을 했던 모델 3이 그 시작을 알리며 파급력을 보였었죠. 16년에 테슬라 모델 3 사전 예약 당시 애플의 아이폰 출시를 연상시킬 만큼 엄청난 인파가 몰렸었는데, 제 오래된 기억으로 사전 예약만으로 1년치 소나타 판매량을 넘어섰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따라서 엄청났던 사전 주문량은 당시 테슬라의 생산 캐파를 완전히 초과했기 때문에 고객에게 인도까지는 그로부터도 몇 년이 더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LG 화학의 배터리를 장착한 GM 볼트 EV가 가장 빠르게 보급되었던 기억입니다. 볼트는 두 가지가 있는데, 볼트는 PHEV로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죠. 순수전기차는 볼트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설명도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아무튼 GM의 순수전기차 볼트는 1회 충전으로 393km 인가 주행이 가능했죠. 그 후에는 코나 EV, 니로 EV 등 많은 2세대 전기차들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규모의 경제를 이룬 내연기관차들과는 달리 아직은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값이 상당히 비쌌기 때문에 각 정부와 지자체가 단계별 보조금을 지급해서 내연기관차와 경쟁을 할 수 있는 가격대로 형성시켜주며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노력을 해왔고, 급속 충전기와 완속 충전기 등의 인프라도 계속 구축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의 이슈로는 중국의 한알령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국전지업체에 대한 배터리 규제가 있었고, 이는 한국 배터리를 장착하는 자동차 업체에게는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따라서 중국 전지업체들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한국 전지업체들은 몇 년간 밀렸었고요. 중국은 인산철 배터리를 주로 개발했었고, 대표적으로는 BYD가 있죠. 그리고 CATL 등은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에도 박차를 가해온 중국 배터리 업체입니다. 중국은 한국 전지업체에 규제를 했던 몇 년간 자국의 배터리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중국은 엄청난 인구를 가진 국가이기에 또 사회주의 국가이기에 정부의 주도하에 내수시장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형태이기도 한데요. 중국이 이렇게 전기차 시장에 사활을 거는 것은 G2 국가임에도 그동안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는 전혀 길을 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의 자리매김을 위해 전기차 시장에 엄청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유럽 자동차 회사를 인수하거나 지분을 취득하는 등
공격적인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죠. 중국이 미래자동차 시장에서 패권을 잡기 시작한다면 중국의 입지는 크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시장은 기존 자동차 업체들만의 경쟁이 아닙니다. 엔진이 없으니 테슬라 같은 신생업체들의 진입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스마트폰 등의 전자제품을 만드는 대형 기업들이 가야 할 길이며 막말로 완성형 전지를 생산하는 기업인 LG, 삼성, SK 등의 기업들도 핵심 전장 사업을 하고 있으니 얼마든지 먼 미래에는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먼 미래이고 손익 여부를 따져봐야겠죠. 아무튼 전기차 시장은 그야말로 각축전이 펼쳐지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글로벌 완성형 전지 업체들은 엄청 공격적인 투자를 해왔고 또 계획하고 있죠. 계속해서 전기차 배터리는 규모의 경제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일회성이 아닌 충전을 해서 다시 쓸 수 있는 2차 전지에 대한 것이고 그 중에서도 대세로 자리매김한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얘기죠. 그러나 리튬이온 배터리는 가연성의 유기 전해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충격으로 인한 누출 및 발화 위험성 등의 안전성 문제가 있고 긴 충전 시간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따라서 공기아연 전지, 공기알루미늄 전지, 바나딘레독스 플로 배터리 등 차세대 전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며 안전성이나 에너지 밀도 등의 장점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다고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차세대 배터리의 개발과 상용화 시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리튬이온 배터리의 기술 발전과 공격적인 시설 투자로 인해 규모의 경제로 이어지는 가격 경쟁력, 그리고 각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 프로젝트 플랫폼에 맞게 탑재되어 차량의 단종까지 공급되는 것 등을 고려했을 때 저는 쉽게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 결국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해 갈 수 있는 배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을 전고체 배터리라고 생각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전고체 배터리도 리튬이온 배터리에 속할 수 있겠지만 비교를 위해서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로 나눠서 칭하겠습니다. 물론 전고체 배터리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액체 전해질이 고체 전해질로 바뀌며 전해질이 분리막의 역할도 함께 하게 되는 형태 말이죠. 리튬이온 배터리와 달리 전고체 배터리에서는 분리막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니 부피가 감소하게 되고 이는 결국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개선시킬 수 있게 됩니다. 또 누출 위험성이 줄어서 화재 위험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고체 전해질을 통해 리튬이온이 이동하게 되니 충전 속도도 단축될 수 있죠.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양극재, 음극재, 양극의 알루미늄박, 음극의 동박 등이 크게 바뀌는 것도 아니니 가장 중요한 부분인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가는 리튬이온 배터리와의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대체되어 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음극재는 리튬 메탈 등의 소재로 바뀌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를 계획하는 완성전지 업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퀀텀스케이프와 삼성 SDI가 있겠고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하여 신차의 출시를 알리는 전기차 업체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도요타와 신생업체들이 있겠습니다. 이 신생업체 중에는 애플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네요. 개인적으로 애플카의 혁신적인 배터리가 과연 뭘지 궁금한데 미래 출시 일정을 감안할 때 전고체 배터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에서 대세로 자리매김한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모두 큰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크게 성장할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에서 전고체 배터리로 나아가는 변화로 인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작은 기업들을 미리 파악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관련 스몰캡 기업들을 조금은 알아두었지만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현재부터 미리 투자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아직은 상용화까지 기술 장벽이라는 리스크와 기회비용 면에서 모두 꽝입니다. 기술 개발을 하고 있겠지만 현재는 의미 있는 실적이 나오지 못할 테니 비용이 더 크겠고 아직은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이 메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전고체 배터리로의 변화가 이뤄진다면 이 스몰캡 기업들은 시간이 다가올수록 변화를 보여주겠죠. 물론 그 과정에서 기술력 문제로 또는 재무상의 이유로 도태하는 기업들도 생겨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리튬이온 배터리의 기술 발전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이뤄가는 것을 모두 감안할 때 기술과 안전성 그리고 가격에서 이를 대체해갈 수 있는 긍정적인 배터리는 전고체 배터리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현재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는 2026년 이후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자동차 업체들 간의 경쟁 혹은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하는 신생업체들의 등장으로 인해 더 가속화될 수 있으며 관련 소재 스몰캡 기업들의 의미 있는 변화는 그 전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네요. 개인적으로 전고체 배터리에 상용화는 다른 친환경차인 수소차의 성장을 막게 될 것이라고도 생각하지만 아직 전혀 상용화되지도 않은 미래 배터리 기술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겠죠. 아무튼 수년 동안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다가 의미 있는 변화가 보이고 적합한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저희차 주에서 높은 투자 수익률을 위해 관련 스몰캡 기업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유튜브를 그때까지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말이죠. 자, 오늘도 이렇게 산업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만일 제가 16년 초에 전기차와 2차 전지 산업의 영상을 제작했더라면 영상의 주제는 전기차와 리튬이온 배터리였을 테고 이와 관련된 소재를 하는 스몰캡 기업들을 다뤘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몰캡 투자라는 관점에서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날이 많이 풀려가고 있습니다. 졸업 시즌이 지나 입학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봄이 다가오는 것이 뚜렷이 느껴지는 요즘이네요. 꽃피는 봄에는 우리들의 계좌도 꽃이 피어야겠죠. 하하.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의 이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